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람둥이 사주 하겠습니다. fit 성욕 사주 버무렸습니다. 바람둥이와 성욕이 딱 분리되어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같이 붙였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떼어 놓으려니까 안 떨어지고 또 붙이려니까 어정쩡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괄호로 처리했습니다. 저에게 여성분들 중에 남편 바람 폈다고 많이 들어오세요. 그죠? 충격이죠. 맞아요. 그러나 내 남편만은 내 아내만은 아닐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인간이라는 이 생명체가 말이죠. 일부 종사하는 DNA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성으로 누르고 의리로 참고 뭐 그런 거죠. 내 남편은 안 그럴 거야. 내 아내는 안 그럴 거야. 당연히 안 그렇긴 한데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긴장하시고 연애하듯이 오손도손 사시는 거예요. 너무 나의 패를 다 보여주는 건 그리 추천드리진 않는 거죠. 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다 주고 그런 건 자중할 부분입니다. 뭐 재산이든 일이든 가족이든 뭐 일정 부분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괜히 내가 말이야 널 위해서 이것까지 했는데 뭐 이런 건요 사실 위험한 발상이에요. 만약에 널 위해서 그 한 일이 물론 뭔지 잘 몰라도요. 설령 진짜 하기 힘든 아주 고차원의 희생이 따른 일이었다 그래도 그럼에도 자기 만족, 내 만족으로 끝내셔야지. 괜히 give and take 줬으니 나도 받고 싶고 본전 생각나고 그러면 내 마음만 지옥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더욱 니꺼 내꺼 구분을 잘 지으셔야죠. 나중에 잘해줄게 뭐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약속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지금 자기 성취가 되는 일 놓치지 마시고 명의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이 부부 간에 불균형이 오는 순간 그것이 크든 작든 갈등의 싹으로 올라올 확률이 높거든요. 만약에 정말 가족에 대한 희생이 내 보람이다 하신다면 진심으로 보람찼다, 후회 없다 이것으로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후회 없이 사랑하시고 표현하시고 끝, that's it. 그리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는 거죠. 인생이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상이에요. 나도 나를 못 바꾼다고요. 누굴 바꾸냐고요. 애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음껏 사랑하시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평한 결핍, 공평한 희생, 공평한 이 물리적인 결과를 나누시는 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결론부터 말했네요. 자, 바람둥이 사주, fit, 성욕 사주 크게 7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1번 첫 번째 자오묘유, 2번 신강신약, 3번 재성합, 관성합, 4번 기폭제 식상, 5번 물불 가리기, 6번 청간지지, 7번 언제 들키나 이렇게 구분지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바람둥이 사주, fit, 성욕 사주 첫 번째 자오묘유부터 보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자오묘유. 사주원국에 자오묘유가 월지 포함해서 자오묘유 뭐든 2개 이상 있다. 월지, 일지 있다. 뭐 그럼 거의 게임 오버고요. 일지, 시지도 버금가는 파워고요. 자오묘유는 왕지잖아요. 왕지는 삼합도 방합도 어디든 합이 잘 들어오고 잘 맞아요. 잘 붙어요. 이 잘 붙는데 그런데 내가 왕인 거죠. 내가 후궁이나 뭐 내가 무술이거나 이렇지 않은 거예요. 합을 해도 내가 왕이라니까? 육합은 좀 성질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 삼합, 방합은 합을 해도요. 이 물, 불, 목, 금의 성질을 나의 성질을 절대 안 죽이고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심지어 왕지만 보면요. 삼합, 방합이 합을 해달라고 졸졸졸졸 따라 붙는 거예요. 좋겠다. 그래서 내가 별로 안 힘들어요. 내가 자오, 묘유, 지지에 뭐 2개, 3개 있다. 그럼 뭐 그냥 뭐 내가 멍 때리다가 어젯밤 웃긴 영상 본 게 생각나서 그냥 막 웃었어. 그런데 이미 앞에 사람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있다니까요. 이건 뭐 거의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 자오, 묘유, 월지 포함해서 2개, 3개 있는 사람이 공격수다.
그러면 앞에 사람은 수비 안 하는 거예요. 골키퍼도 괜히 넘어진다니까요. 골 넣으시라고. 응? 그 이단 종교 있잖아요. 교주가 막 뒷짐을 지고 걸어 막 가도 공이 골대에 안착이 되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구조의 미혼이다 그럼 너무 좋죠. 여기서도요, 자체적으로 힘이 조금 다른데요. 자오는요, 일지로 볼 때, 자수 오화는 신강, 신약 모두 오케이요. 신약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묘유는 신약하면 좀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수비하려고 드는 거예요. 막 이 바람에 보균이 펄럭펄럭 하지는 않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묘목 유금일지는 신강하냐, 신약하냐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2번 바람둥이 사주, fit, 성욕사주, 신강, 신약으로 구분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신강사주, 신약사주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신강사주는 어른손, 신약사주는 아이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른손은 말하자면 이 손아귀 힘이 강한 거예요. 뭔가 움켜쥐는 힘이 강하겠죠. 신약사주, 아이손은 손아귀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는 힘이 약해서 아무래도 신약사주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처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강하면 바람 피고 신약하면 안 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신강해도 바람이 불고 신약해도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신강 신약이 어떨 때 바람을 피는지는 봐야죠. 그래서 구분을 좀 지어보면요. 신강의 가장 대표 주자가 간여지동이에요. 신약의 대표 주자가 제다신약 또는 관다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소나귀의 힘이 강한 신강사주는 꼭 간여지동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간여지동이 아니라도 신강한 일주 중에서 장간에 일간이 들어가 있는 일주도 포함이에요. 자, 음욕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야사시하죠? 욕망살이라고도 하고요. 욕망이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당연히 성욕만 있냐? 아니에요. 성욕, 식욕, 물욕, 승부욕 다 있어요. 일단 내 기운이 강한 나의 에너지가 기본 넘치는 간여지동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신강한 내 장간에 일간을 품고 있는 일주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주가 있냐? 여기 제가 적어놨죠. 을묘, 정미, 무술, 기미, 신유, 개축입니다. 특히 신강 안에서도 강한 기운을 내포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주 원국에 8글자의 자오 묘유를 깔고 있다. 또 행운에서 뭐 이렇게 왔다 또는 도화나 홍염을 품고 있다. 이러면 뭐 더더욱 음욕살이 발동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약사주 볼게요. 신약의 대표가 뭐죠? 오늘의 주제로 볼 때 제다신약, 관다신약이 있겠죠.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바람둥이 남자 사주 제다신약부터 보겠습니다. 일간 비겁이 약하고 재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제다신약은요. 남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남녀가 상관이 없죠. 여자도 제다신약은 바람아 불어라 막 바람이 잘 불어요. 왜냐? 재생관이거든요. 재가 관으로 흐른다고요. 그래서 남자를 향하는 마음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번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다 신약 여성분들 중에서 이 동성애를 지향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 관성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제다인 거죠. 뭐 그렇다면 남자 동성애는요. 남자 동성은 비겁이 불룩하고 도화가 같이 붙어 있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에게 오신 분들의 임상 통계고요. 사주 역학은 동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나 먼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그분들을 떼놓고 달리 보시면 안 돼요. 우린 다 같은 인간이에요. 웃고 울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괴롭고 똑같습니다. 종교로 봐도요. 뭐 어느 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다 똑같은 자식인 거예요. 자식 차별하시면 안 돼요. 옆으로 빠졌네요. 어쨌든 제다 신약, 제가 많은데 일단 일간은 남자로 보면 내가 신약한데 제가 많은 거예요. 제에 둘러싸여 있죠. 의자왕이네요. 하지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다 신약이라고 다 바람 피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극신약하면 확 질려버리는 거예요. 화력이 없으니까요. 총알이 없어. 그래서 마음과 달리 출발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막
발 동동 뭐 이렇게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잔소리로 빠질 수도 있어요. 재성이 돈도 있잖아요. 돈에 관련돼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물 아껴 써라, 불 왜 켰냐, 냉장고를 몇 번이나 여냐 한번, 전기세가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돈. 그렇게 신약 남명이 제다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제다 신약이 바람을 피냐? 첫 번째는 좌오 묘유 분포 봐야 되고요. 또 재성이 합을 이루는지 또 들어오는지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식상의 성격이죠. 무엇보다도 적어도 식상이 어떤 구조냐, 식상이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식상이 아예 일지로 식신이든 상관이든 들어온다든지 또는 식상에 앉은 자리가 포태가 걸록, 제왕, 병, 목욕, 관대 뭐 이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계신 여인 오늘 저와 함께 저녁에 술 한잔 딱 어떠세요?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다 신약일 때는 식상이 행운에서 언제 들어오는지 그런 거 봐야 되죠. 그렇다면 제다 신약 말고 관다 신약은 어떨까요? 관다 신약은 여자 남자가 달라요. 제다 신약은 바람의 기준으로 여자 남자 모두 포함하는데요. 관다는 남녀가 살짝 입장이 다르죠. 왜냐하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처음에 이 픽스 간택하는 케이스가 좀 적은 거예요. 이건 남녀 차별 아니고요. 물론 저는 너 좋아하죠. 인생 한 번인데 좋으면 좋다 해야죠. 그러나 이 우주 시대임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분들은 통계적으로 이 남자들이 처음에 대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연애에 있어서는 남자는 내가라고 하고요. 여자는 나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여성명이 더 관다일 때 좀 더 바람이 불 여지가 높은 거죠. 여명은 처음은 수동성을 내포하니까 대체적으로 남자에게 바통을 주는 게 아니니까 받는 거니까 이 관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그만큼 바통을 받을 기회가 많은 거예요. 여기도 남자 저기도 남자. 만약에 좌오 묘유가 많은 관다다 그러면 더 대단하겠죠. 그런데 왜 남자는 다를까요? 오각형 십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요, 확률적으로 대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성이 많으면 관성은 참을성이잖아요. 참을인이야. 참을인이 많으면 참는다고요. 에이, 참아야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아. 뭐 이렇게요. 물론 상관이 딱 붙어있는 관성이다. 그럼 덜 참겠죠. 또 관성이 공망이면 또 안 참는 거예요. 관성이 인묘되어 있어도 안 참는 거예요. 관다 신약은 일단 남자 여자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관 무죄는 어떨까? 남자가 무죄이고 여자가 무관이라면 어떨까요? 물극 필반이라고 했어요. 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무관 무죄도 비어있으니까 얼마나 갖고 싶어요. 이럴 때 사주에서 역시 상관, 식신 잘 보시고요. 지장간 안에 재성, 관성도 잘 체크해 보시면 이 무관 무죄라도 이 숨겨져 있던 욕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상의 포태가 무엇인지 걸록, 제왕, 병, 목욕, 관대로 앉아있다. 그러면 무죄, 무관을 채우려고 들겠죠. 또는 무관 무죄라도 무죄인데 재성이 걸록, 제왕, 병, 목욕, 관대이거나 또는 무관인데 관성이 걸록, 제왕, 병, 목욕, 관대인 것은 이 행운에서 들어올 때 징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채우려고 드는 거예요. 해서 무죄일 때는 재성의 행운, 또 무관일 때는 관성의 행운이 어떤 관계성인가 체크를 하셔야죠. 세 번째, 바람둥이 사주, fit, 성욕 사주, 재성합, 관성합입니다. 혹시 남연살, 여연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지에 지장간 안에 편제가 들어있으면 남연살, 일지 지장간 안에 편관이 들어있으면 여연살. 남연살은 남자가 바람나는 거고요. 여연살은 여자가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쟁합, 암합으로 들어온다. 지장간 안에서 지장간끼리 편제가 또는 편관이 합까지 이뤘다. 또는 행운에서 동착해서 또 들어온다. 대운에서 세운에서 들어오는 거죠. 말하자면 편제 편관이 대놓고 들어오든지 또는 지장간에 품고 있던 글자가 들어오든지 들어와 이럴 때 좋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연 여연이 폭발하는 거죠.
남연살의 60갑자 중에서 누가 있냐? 갑인, 갑신, 정축, 무신, 기축, 신미, 이민, 개미가 있죠. 그리고 여연살은 을축, 정축, 병신, 기미, 경인, 임신, 이민, 신미가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무조건 이 일주들이 바람을 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합을 이뤘다. 눈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거꾸로 매달아서 고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막 발바닥 간지럽히고 빨리 불어 뭐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하죠. 파이팅! 예를 들어볼게요. 남연살로 보겠습니다. 병신일주 남명인데 지장가 안에 경금 편제를 품고 있죠. 그런데 월지 묘목이 있는데 이 장간의 을목과 을경합이 되는 거예요. 바람의 보균을 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럴 때 행운에서 편제가 또 들어오거나 또는 장간의 합으로 또 들어오거나 이럴 때 조심해야죠. 여연살도 예를 들어볼게요. 여명 신미일주고요. 정을기 지장가 안에 정화 평관이 있어요. 그런데 시지에 자수가 있어요. 임수와 정임합을 하는 거죠. 마침 원국도 잠이 원진이고 그런데 이 시지와 일지가 겉으로는 원진에다가 속으로는 평관이 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하 뒤로 바람이 날 여지가 높은 거죠. 자, 네 번째 기폭제 식상을 보겠습니다. 바람에 있어서는 식상을 잘 보셔야 돼요. 바람둥이 사주, 성욕사주, 기폭제라고 할 수가 있죠. 빵 터지는 폭발성의 발단이다. 왜냐? 식상은 감성계, 표현계, 행동계이기 때문이에요. 식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식상이 일제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월지의 식상도 요주인물인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했던 자오묘유, 또 재성합, 관성합 이런데 식상이 이럴 때 들어왔다. 그러면 수류탄 핀이 뽑히고 가스실에 라이터 켠 것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그대가 예상하는 그것이 들어옵니다. 말씀드렸듯 식상은 표현계잖아요. 감성계고 행동계라고요. 그래서 식상운에 마음이 터지고 몸도 달아오르고 테크닉도 연마하고 물론 당연히 성욕, 연애 욕구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럴 때 크리에이티브, 예술적인 발현 또는 식욕 또는 돈으로 가는 아이디어가 터지기도 하죠. 그래서 식상이 많으면 예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바람둥이 사주, 성욕 사주를 하니까 식상을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혼잡하다. 특히 식상이 포태가 걸록, 제왕, 목욕, 병, 관대, 장생이 들어왔다. 그러면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식상 포태가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주의 재성이나 관성이 걸록, 제왕, 목욕, 병, 관대, 장생이면 아하, 보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도 명탐정 코난이 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유용한 명탐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하겠습니다. 바람둥이 사주, feat, 성욕 사주, 물불 가리기입니다. 바람둥이 사주를 볼 때 물불을 안 가리면 안 되고 물불을 가려야 됩니다. 만약에 사주가 불이 많다 또는 화토가 중중하다 아주 파이어 난리가 나겠죠. 오늘 밤 다 태우겠죠. 하지만 화토가 많고 조열하다라는 것은 혈류의 막힘이고요. 생식계 활동이 좀 길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드셔서 첫 끝발이 끝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주에 물이 많다. 이것도 좀 불리하죠. 물이 많으면 남녀가 좀 다른데요. 여성분들은 좀 낫죠. 여자들은 스킨십, 또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 많은 사주는 결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 몇 년 됐어요. 어느 여성분께서 진짜 돈이 많으세요. 얼굴도 진짜 예뻐요. 똑똑해. 또 대단한 지성인이셨고 또 마음도 진짜 너무 착했어요. 그게 사주에 다 나와요. 돈 많고 이쁘고 똑똑하고 착하고 그런데 남자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것도 사주에 나오죠. 여튼 좀 물이 많은 사주셨는데 이혼하시고 또 다시 만나는 남자가 또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농담으로.
남자분들은 진짜 바보예요. 제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진짜 아깝네요. 선생님 등을 하루에 3번씩만 쓰담쓰담 하면, 선생님 돈 다 제 건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주에 수기운이 많은 여성분들은 이런 분들을 공략하실 때는 분위기가 아주 중요해요. 결론이 없어도 돼요. 스킨십이 다 해먹는 거예요. 다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물이 많다.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튼 남자가 물만 많으면 좀 음흉해요. 직구보다 변칙성 구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체위를 좋아한다든지 이 남자 왜 이래? 이상한데? 좀 다르게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기운이 없어서 그런 거죠. 조금 있는 거 말고 절대적으로 화기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분들께서 그러시겠죠. 아닌데요. 물만 많아도 대단하던데요. 불이 많아도 아주 밤샜는데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에 부합을 하셨거나, 아무것도 부합이 안 되는데 진짜 사주를 이기고 대단하시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럼 사람들이 열애로 시켜놨는데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 대단함을 보여주시면 마음 놓고 바람 피시고 마음껏 하시면 되죠. 오해를 바로 잡는 건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주시면 되죠. 굳이 컴플레인 까지 저한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성의 선생님도 아니고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와서 불리하네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6번째 바람둥이 사주 빛 성욕사주 정간지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간지지만 봐서는 안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위에 이 카테고리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재미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청간지지는 모두 해당하는 동물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잘 아는 지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자축, 인목 호랑이, 묘목 토끼, 진토용, 사화 뱀, 오화 말, 미토 양, 신금 원숭이, 유금 닭, 술토 개, 해수 돼지, 자수 쥐, 축토 소. 먼저 진술 충미 아주 한성격하죠. 용은 신화적 동물이라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 보이죠. 하지만 화기운이 잘 있어야 용이 용용 죽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드래곤볼이 될 수가 있죠. 술토 개를 우리가 성욕에 많이 대입하잖아요. 세요. 그리고 축토 미토 극강의 여름과 겨울이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토 미토가 아주 강렬하죠. 인신사에 호랑이, 원숭이, 뱀, 돼지. 이 해수 돼지는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일주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가녀 지동이면 개해 일주처럼요. 그럼 욕구가 아주 강하죠. 그러나 돼지는 그렇지 않으면 좀 욕구가 달리 풀려요. 물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욕심은 욕심인데 좀 다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숭이, 뱀은 정력의 상징이에요. 또 호랑이는 숲속의 왕이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런데 호랑이는 좀 루즈하거나 내가 꽂힐 때 꽂힐 여지가 좀 높죠. 자, 그리고 자오, 묘유, 쥐, 말, 토끼, 닭. 여기서도 호불호가 좀 갈려요. 쥐와 말은 다산 그리고 정력의 끝판이에요. 그런데 토끼와 닭은 또 좀 호불호가 있어요. 물론 일간이 누구와 분야로 달라지는 거예요. 신묘, 신유, 또 을묘 이러면 다른데 그리고 재성, 관성의 합을 이뤘다 그럼 또 달라지고요. 여튼 토끼와 닭은 우리가 토끼라 그러고 또 닭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스트롱, 또 롱 이런 것과는 관련이 조금은 약한 편이죠. 천간 볼게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여우, 삭, 고양이, 족제비, 곰, 오리, 매, 꿩, 제비, 박쥐. 이 천간지지가 같이 대입될 때 봐야 되지만 여튼 천간이 어느 지지에 붙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그러나 천간만 떼서 보면
일단 좀 날아다니는 아이들은 여튼 지지를 잘 만나야 되죠. 그리고 신강하냐, 신약하냐도 아주 중요하고요. 뭐 절대값으로 고착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신살들을 대입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토는 신약하면 조금 더 불리하고요. 자, 그렇다면 7번째, 바람을 폈다면 언제 걸릴까? 언제 들키나? 망신살에 들킵니다. 망신살에 걸리는 거예요. 정확히는 망신살에 걸린다기보다는 망신살로 인해서 들키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망신살인 거죠.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합평 충파해가 와도 망신살에 망신의 원인이 제공되는 것이고요. 고신 과숙이 와도 망신살의 행운에 망신의 원인이 제공되는 것이고 원진살이 와도 망신의 행운에 망신의 원인이 제공되는 거예요. 들킨다라는 거죠. 일지로 망신살 살펴볼게요. 일간이 뭐든지 간에 인오술, 인목 오와 술토 일지는 망신살이 사화운입니다. 신자진, 신금, 자수, 진토 일지의 망신살은 해수운이고요. 일지 사유축, 사화, 유금, 축토 일지는 망신살이 신금운이고요. 해묘미 일지는 해수, 묘목, 미토 일지는 망신살이 임목운이고요. 이때 걸리는 거예요. 이때 딱 안 걸려도 일지 잘 보시고 그리고 또 행운에서 뭐 세운이든 월운이든 이런 망신 행운이 올 때 단초가 되어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망신 운에는 카톡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걸리는 거죠. 반대로 망신 운을 체크하시면 이 배우자 바람을 잡을 수가 있겠죠. 뭐 그렇다면 바람을 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모범생 분께서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 거죠. 성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뭐 그것까지 물어보세요. 사랑은 원래 변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더 사랑할 수도 있겠죠. 또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뭉근한 따뜻함으로 변하기도 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혹시라도 이 사람과 죽고 못 살았는데 이 사람이 변했더라 또는 내가 변했더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뭐 이성으로 눌러야지 당연하죠. 그러나 잘 몰라요. 그러니 강요하진 마세요.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누굴 강요해요? 간다면 보내줘야죠. 혹시라도 잘못된 단추를 꿰었다. 내가 잘못 만났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배우자라고 내가 미쳤지. 뭐 이조차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든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배신했다고, 그 사람이 간다고, 내가 뭐 설령 사람을 잘 못 만났다고 해서, 잘 못 봤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 없어져요.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바로 잡아야죠. 그러므로 이제 사랑을 시작하셨든 이제 사랑을 끝내시든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경우도 나 자신을 홀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학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식도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자식도 나를 홀대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자식을 나만큼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차 범위라도 중요도로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라도 그 사랑의 배신에 또는 실망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놓치지 마세요. 절대 다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다 내어줬는데 다 내어주고 헤어져야 된다. 버려진 것 같다.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들죠, 당연히. 그러나 살아가야죠. 살아내셔야 됩니다. 가진 게 없어도 자신의 인생을 하찮게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인생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홀로 서기를 할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뭐 일생 홀로 서기를 전혀 할 필요 없어도 그럼에도 평소에 너무 다 내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건 너무 다른 거라고요. 제가 저희 책에 이런 류의 글을 썼어요.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안방은 내어주면 안 된다. 누군가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근사해도 내 마음의 안방을 내어주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다 타인인 거예요. 그 어떤 경우도 마음의 안방은 내가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신을 꼭 쥐고 있어야 돼요. 네. 배우자로 고통받는 이 땅의 많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1년만 살아도 나답게 멋지게 사셔야 돼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눈에 힘주고 입꼬리 올리시고 어디 가시든 안 비싸도 되니까요. 멋지게 입으시고요. 인생은 항상 좋지도 항상 나쁘지도 않아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보다 더 사신 분들도 많고 또 저보다 덜 사셨지만 배울 점이 아주 많은 그런 존경스러운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발언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사는 날까지 우리는 자신을 더 봐주고 더 놓지 않고 더 아끼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 그러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